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바이오 센서 공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실시간 뇌파 시각화 분석을 웹을 통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쓰시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외부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뇌파 데이터를 한번 그 시각화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뇌파 신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마인드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웨이브의 완채널 센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센서가 작동하는지 그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용 에서 뇌파 대시보드를 보는 건데요. 플래스크 버전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뭐 안드로이드 혹은 그 아이폰의 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뇌파 데이터를 저희가 시각화된 뇌파 데이터를 보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뇌파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로 보기 위해서는 HTML 파일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소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HTML 프로그램을 뭐 처음부터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 저희가 쓰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뇌파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뇌파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뇌파는 뇌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전기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뇌파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데이터를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그리고 채널 수도 많죠. 뭐 16채널, 32채널, 뭐 64채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이오 센서 공학에서는 뇌파 데이터의 기본적인 거를 이게 뭐 기초라기보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형을 저희가 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뒷부분에는 완채널 CNN으로 한번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뇌 상태, 그다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실습해본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0.5에서 4Hz가 델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태는 깊은 수면 상태,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상태. 근데 여기 때는 이제 강의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뇌파를 측정할 때 모든 그 데이터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델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노이즈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파는 주파수는 4에서 8Hz 사이입니다. 이 상태는 깊은 명상이나 혹은 졸음 상태 혹은 그 창의성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면의 집중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타파 같은 경우는 델타파 같이 측정을 해서 어떤 뭐 운전자의 졸음 감지나 혹은 그 어떤 그 우리가 뭐 안마기나 어떤 이런 의료 장비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평소 상태보다 되게 좀 이렇게 세이프티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알파, 델타 세타 알파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상태를 외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파형을 보고 간단하게, 물론 진단은 아닙니다. 파형을 보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알파파인데요. 주파수는 8에서 13H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완, 휴식, 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프로젝트를 한 게 어떤 의료 보조기기가 있을 때 이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어떤 그 휴식과 안정 상태가 되냐를 제가 측정을 해서 그 의료 보조기기가 좀 안정되고 휴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결과를 같이 연구해서 데이터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 경우는 눈을 감으면 굉장히 알파파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다음에 베타파인데요. 베타파는 13에서 30Hz 사이입니다. 자, 요것은 주요 상태는 그 집중, 학습, 그 활발한 사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 제가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못하지만 그 베타파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수험생들의 뭐 집중력과 학습, 그 다음에 뭐 창의력을 키워준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베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업무 혹은 뭐 학습 및 논리적 사고 시 상승합니다. 이거는 뭐 그 어떤 베타파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그 논리적 사고를 키우겠다, 뭐 이런 뭐 공부할 때 뭐 이런 기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학습 보조 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파형은 기본적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파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쓰는 마인드웨이브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가 완채널 헤드셋입니다. 그래서 헤드셋이 이렇게 있으면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 그 센서에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USB to 시리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헤드셋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위치는 우리 이마에 접촉하는 건식 센서다. 그러니까 사실 습식 센서 같은 경우는 뇌 안에 그 어떤 그 센서를 달아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에는 그 강아지 같은 거에 그 습식 센서를 달아서 뭐 말하는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아지한테 어떤 그 습식으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가 그 동물보호협회에서 엄청난 그 항의를 받았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 데모 영상이 있긴 한데 공개를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PC로 가게 되고요. PC에서는 USB to 시리얼로 해서 갖게 됩니다. 통신 속도는 57,000
76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포트가 겹치는 경우에 컨트롤 X를 누르고 장치 관리자에서 고급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고급에서 그 시리얼 포트를 변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맞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리얼 포트로 컴포트로 여러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꼭 필요한데요. 프로토콜은 그 데이터가 이제 57,600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그 데이터의 포맷의 형식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시리얼을 통해서 0xAA, 요게 16진수죠. 그러니까 0x10, 0x10,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헥사로. 그 다음 0xAA, 0xAA로 시작하는 패킷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막 떠서 뭐 0x 다른 게 와도 요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뇌파 데이터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수신 측에서 리시브하는 측에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그 싱크 기어 칩셋이 되겠는데요. 싱크 기어 칩셋의 특징은 뇌파를 수집을 하고요. 하드웨어 내부에서 고속 프리웨이 연산 앞에서 봤죠. 그래서 패스트 프리웨이 트랜스폼 그래서 FFT를 통해서 고속 프리웨이 연산을 변환을 수행을 해서 주파수별 파워를 계산해서 보냅니다. 아까 그 헤르츠가 쭉 나와 있었죠.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거를 주파수별 파워를 이지 파워를 계산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통신 프로토콜은 블루투스 시리얼을 통해서 0xAA로 시작하는 패킷 구조를 사용한다고 꼭 이거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요 패킷 구조 0xAA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키 로직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자, 데이터 수신 및 여기 파싱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싱은 뭐냐면 여기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그 헤드셋 마인드웨이브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쏟아낸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 바이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중에 유효한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쭉 들어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동기화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0xAA로 시작하는 바이트를 전체 들어오는 것에서 0xAA를 찾아서 이제 패킷의 시작점이다. 여기가 스타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실제 뇌파 수치가 담긴 본체가 되겠습니다. 0x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파 데이터가 쭉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지 파워인데요. 이 안에 이 실제 뇌파 수치가 담긴 본체의 데이터 0x83 코드를 읽어서 델타 코드를 읽어서 0x83이라는 코드를 찾아서 델타부터 감마까지
8개 대역의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추출을 해서 요게 지금 스텝 1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개 대역의 값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FFT 주파수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주파수 성분으로, 각 주파수 성분으로 부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뭐 여러분들이 뭐 외우거나 이러실 필요 없고 프로그램에 이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해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복잡한 우리가 그 파동 속에서 알파파가 몇 프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분석이 끝나면 전문적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핑을 하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이지 매핑처럼, 이지 맵의 매핑처럼. 그래서 전문적인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히트 맵은 뇌 이미지 위에 센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케일링은 수신된 값의 크기에 따라서 원의 크기, 그 전체 이 뇌파가 있죠. 그러면 뇌가 있죠. 그러면 그 수신 곳에 따라서 뇌파 위치에 따라서 원의 크기, 여기서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알파파가 강하다 혹은 뭐 베타파가 강하다, 이게 투명도를 따라서 투명도도 주고 사이즈를 줘서 실시간 조절을 하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수신된 헤르츠 데이터에 SQRT라고 스케일을 곱해줘서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파형, 그 알파파는 스레스홀드는 임계치입니다. 임계치 나누기 파형입니다. 여기서 스레스홀드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파형이나 아니면은 인식을 볼 때, 예를 들어 뭐 홍채 인식이다, 지문 인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100% 우리가 1은 1이다 이렇게 100%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란 말은 임계치란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 98%가 같으면 같다고 인정해 주자. 그게 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스레스홀드, 임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계치 나누기 주파수를 알파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모바일용 그 실시간 뇌파 데이터 대시보드 플래스크 버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강의와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런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혹은 여러분 iOS를 쓰겠죠. 혹은 삼성폰이나 뭐 애플폰을 쓰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고 있는 마인드웨이브 모바일 신호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PC에서처럼 어떤 파싱 코드를 직접 짜기보다는 파이썬의 함수를 이용해서 웹 기반 대시보드, 그러니까 플래스크 플러스 소켓 IO 이거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쉬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크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그 별 리스크 없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스마트폰용 어플이 필요 없이 그냥 브라우저,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뇌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어플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뇌파를 우리가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뇌파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최적화 웹 대시보드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스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성한 프로그램은 우리 퍼스널 컴퓨터가 뇌파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PC가 뇌파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PC가 뇌파 서버가 돼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서버,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파 PC가 서버가 되고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뇌파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수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은 뭐냐면 저희 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와 여기 있는 PC와 와이파이가 동일한 환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만약에 와이파이가 파이어월, 그러니까 뭐 방화벽 같은 게 있으면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에 대한 얘기는 방화벽을 풀어달라, 혹은 이 IP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뭐 회사망 혹은 집에서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 동일한 와이파이 어떤 브라우저 상태라면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PC에 IP 주소로 접속해서 우리가 신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요 위에서 플래스크, 그 다음에 소켓 IO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이썬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돋보기 창을 누르고 cmd라고 입력을 하면 까만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pip install 플래스크 소켓 IO, 그 다음에 이벤트렛, 그 다음에 파이시리얼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시리얼은 인스톨 시키신 분은 더 인스톨 시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하면 이미 인스톨 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요 인스톨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일단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요 플래스크 버전에 필요한 HTML, 아까 말씀드렸던 .html 파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스 파일보다는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냐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디렉토리는 D 드라이브에
SDK 폴더 밑에 템플릿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안에 제가 제공해주는 HTML 파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앞에 모양이 크롬으로 돼 있죠. 브라우저가 왜 크롬으로 돼 있냐면 저는 대표 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정해서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엣지로 설정해 놓으신 분은 요 그 마크가 엣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디폴트 디렉토리 밑에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제가 제공하는 index.html 파일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이썬을 실행을 했을 때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모바일이 접속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속하면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템플릿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를 실행을 하면 요 인덱스 프로그램에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서버라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바일 폰 화면에 이렇게 파형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설명함으로써 그 어떤 동작을 좀 미리 알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돋보기에서 CMD를 누르면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도스 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 게이츠가 처음 개발한 게 도스죠.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GUI 환경,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환경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공해드린 파이썬의 이그잼 서버 얼.python을 실행을 하면 그 실행 중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 스레드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플래시 앱은 요거다. 그 다음에 디버그 모드는 어프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워닝은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running on all address 해갖고 요건 없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서버가 127.0.0.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게 http 172304168 요게 제 IP가 되겠습니다. 제 IP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IP를 윈도우 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IP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입력을 IP config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config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PC IP가 나옵니다. 그 IP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이렇게 치면 되겠죠. http 172개 172.30.4.168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콜론 다음에 5천은 뭐냐면 소켓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소켓을,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서버 클라이언트로 쓰기 때문에 안 쓰는 포트를 제가 5천, 다른 곳에서 안 쓰는 포트를 5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외부에서 접속을 하면 요거로 접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컨트롤 C to Q2 요거는 강제 종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될 때 이제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로 그걸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실제 요 서버, 요게 지금 서버 개념이죠.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심지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계속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템플릿 밑에 인덱스 파일을 넣고 요거 뇌파 데이터 요것은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게 웹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서버인 PC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브레인웨이브 멀티 대시보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측정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가 웹이나 혹은 모바일에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이지 데이터 맵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대시보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소스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